서울대를 나와야 돼요. 그럼 유중희 대표님도 서울대를 나오신 거예요? 안 나왔죠. 이분이 대상을 주신 거네요. 아, 사실은 저는 거의 꼴찌 점수를 줬어요. 저는 속이 되게 좁은 사람이니까요. 고향도 그러면서 꼴등이야. 그러니까. 신림동 고시촌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0억. 자, 청년 창업 런웨이 두 번째 강연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화제를 몰고 온 분일까요? 만나볼까요? 서영화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서영화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한 분이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진짜 어려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이를 여쭤보면 혹시 실례가 될까요? 아닙니다. 31살 먹었습니다. 여러분 31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네. 40살. 네, 몇 살로 보였는데 한 분이 35이요. 죄송합니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5같이 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저기 서영화 대표님도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죠? 네. 듣자니. 네. 유중희 대표님. 네. 듣자니 창업을 하려면 오늘 첫 번째 게스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서울대예요. 네. 서울대를 나와야만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약간 모르셨구나. 서울대를 나와야 돼요. 서울대를 안 나오고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유중희 대표님도 서울대를 나오신 거예요? 안 나왔죠. 창업하고 학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까 이승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슴 속에 있는 열정의 크기, 그게 이제 학교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서영화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작가분하고. 작년에 청년 창업 경진 대회에서 1등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대체 뭐 어떤 거길래 나가서 대상까지 받으신 거예요? 예. 저희 프로그램은요. 네. 일반인들이 자신의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상에 자막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막이 그냥 자막이 아니라요. 네. 그 무한도전 같은 예능 보면 만화책에 보이는 그런 말풍선 같은 자막들, 혹은 또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인터뷰할 때 나오는 그런 멋진 자막들, 네. 그다음에 또는 이제 그 뉴스 할 때 보면 헤드라인 나올 때 멋있게 파란색으로 깔린 그런 자막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YTN 뉴스 보면 밑에 네. 계속 이렇게 자막으로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방송에 웬만하게 다 나오는 자막, 그런 거를 이제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상 1등을 했는데 듣기로는 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었어요. 네. 상금이 얼마였어요? 네, 총 상금 규모는 7억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대상을 받아서 3억을 그 중에서 받았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3억을 혼자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창업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그 3억이라는 돈이요? 예, 정말 그때 저희는 어려웠고요. 네. 그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 덕분에 좀 더 넓은 사무실로 옮길 수 있었고, 네. 좀 더 많은 사람들 채용할 수 있었고, 네. 덕분에 제품 개발이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요긴하게 쓰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시작하면서 이제 뭐 자막 얘기인데 뭐 다들 뭐 어떤 걸 하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요새 자막이 진짜 여러분 좀 대세긴 해요. 그죠? 자막을 보면 뭐 나도 이렇게 자막을 넣고 싶은데 마음은 막 무한도전처럼 진짜 자막도 또 센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다큐멘터리 수준이에요. 진지해. 막 너무 막 정색이에요, 다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네. 어렵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 근데 결과물은 그런 멋있는 결과물.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덕분에 하게 된 거죠. 듣기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극찬을 했다고 해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쉽고 다이나믹하게 구동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기존 자막 프로그램은 네. 사용자들이 자막을 직접 디자인을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이 다 디자이너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 거는 디자이너들이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다양한 자막들을. 사용자들은 거기서 자기의 영상에 맞는 걸 골라다 갖다 쓰는 거죠. 네. 글씨만 좀 바꾸고요. 어허. 이제 비유를 들면 이제 예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자막이라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바늘하고 실을 주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저희 거는
옷가게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다양한 옷을 이제 구비를 해 놓고 사용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서 쓰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서영아 대표님 강연하시는 거는 자막 잘 넣는 법 뭐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강연을 1시간 정도 할 정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간 창업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네. 저의 생각이라든지 저희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좀 공유할까 해서 네.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아 대표님의 그 창업 아이디어, 뭐 노하우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멋진 강연 부탁한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던 회사 뱁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영아라고 합니다. 혹시 뱁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요. 이제 뱁션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냥 영상에다가 자막들을 누구나 손쉽게 입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2년도에 창립을 했고 이제 2년째 된 회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지도도 없는 회사의 대표인 제가 이렇게 창업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한 건 뭘까? 저희는 2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이 창업을 실제로 하시면요. 1년 안에 10개 기업 중에 9개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년째 되면은 거의 다 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 살벌한 창업 현장에서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창업을 꿈꾸고 계시죠? 네. 그 동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돈. 아니면은 나는 돈은 뭐 한데 명예. 누구든지 내 이름을 알게 하고 싶어. 혹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한계는 어딜까? 도전정신. 다양한 동기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멋있는 이유로 창업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앵커가 나오고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앵커 대신에 내가 나오고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핵심을 이렇게 멋지게 자막으로 요약해가지고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이거 다 끝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저를 아주 만족스럽게 보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첨단 도구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가까스로 한 거를 막상 슬라이드 쇼를 하니까 자막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네.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막연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했었어요. 내가 나처럼 생각하는 초등학생이나 일반인 할 것 없이 나 같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을 것 같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했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입니다. 신림동 고시촌. 7평짜리 조그만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또 아무것도 모르는 또 제 동료 후배들 3명을 꼬셔서 1,000만 원 내가 모았어요. 1,000만 원은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었어요. 석사 월급으로 따지면 2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1,000만 원 있고 나는 그래픽스 수학을 엄청 잘하고 자막은 제가 풀었던 문제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문제고 2개월 안에 우리는 아주 해피한 세상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란 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조그만 돈이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개발을 멈추고 주변에서 사업 자금을 좀 달라고 국어학으로 다니는 처지까지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기관도 가보고 벤처 투자에서도 가보고 근데 어느덧 선뜻 저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 제품도 안 나왔고
저렇게 조그만 사무실 하는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멋지지도 않아요, 사실. 용삼이 자막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 창업을 했을까요? 아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창업을 시작하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돈의 한 5배, 10배가 들 거를 각오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초반에 그 필요한 돈을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마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모을 것인지의 계획을 철저히 하고 시작을 하셔야지 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다행히 저는 주변에서 기술 보증이라고 기술만 확실하면은 이제 자금을 융자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대출.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저희 기술을 이해를 해 주시고 5천만 원을 빌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넘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을 했어요. 저희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10월까지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버그도 좀 있었어요. 기능이 완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유료 마케팅을 할 만한 돈까지는 없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마케팅도 못하고, 게다가 가격도 제대로 매겨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열 수밖에 없었거든요. 열었는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200원. 그렇지만 저는 그때 희망을 얻었어요. 아, 일반인 대상으로 자막을 팔 수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희망의 신호를 받고 열심히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했고 처음에는 고객들 한 사람당 200원, 100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당 10,000원 평균. 많이 내는 사람 막 2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같은 데는 막 200만 원 내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이제 그 초반에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제품이 만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유혹에 빠지실 거예요. 시장에 내놓는 게 너무 두렵다거나 혹은 어떤 완벽주의 때문에 완벽해진 다음에 시장에 출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은 의외로 관대합니다. 이게 진짜 시장이 필요한 거였다면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최소 기능만을 갖고 있는 상태고 불완전하더라도 반응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에서 뭔가를 내가 최소 기능을 담고 내놨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완제품으로 만들어도 그거는 시장의 반응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차피 돈은 빨리빨리 없어지니까 최대한 최소 기능을 가지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걸 빨리 시장에 내놓으시길 좀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시장 신호도 좋아지고 이제 이게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도 더 모으고 싶고 뭔가 마케팅도 하고 싶고 뭔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돈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저희 전 조직원이 다 몰입을 해서 우리를 믿어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데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부 지원 사업, 창업경진대회, 벤처투자회사.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저희 전 직원이 그 발표에만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게 좀 먹혀서 2013년도 3월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최대 정부 지원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곧이어서 13년도 9월에는 총 상금 규모 7억짜리의 그런 거대한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이라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실 창업 초부터 꼭 투자받고 싶었던 데가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들여밟고 가시려고 했지만 저는 한 1년 계속 바짓가랑이 잡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벤처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까지 받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부 지원 사업, 창업경진대회, 그다음 벤처 투자회사 3개 다 큰 거를 다 한 번씩 했으니까 상관왕을 한 거잖아요. 창업 초기 치고는 누가 노하우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분들이 물어본 노하우 중에서 뭐 저희가 뭐 매출이 성장세긴 하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제품이 아직 저희가 생각하는 막 어마어마하게 완성도가 높지도 않아요. 대신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의 투개 조직력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조직력이 아주 강합니다. 조직이 강한 이유는 저희가 민주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이라는 게 대책 없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의견 평균을 내서 의견을 내놓으면 시장은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합니다. 확실한 되는 먹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저희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린 스타트업이란 방법론에 따라서 뭔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을 쉽게 넣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은 유저들이 각 단계별로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처음에는 방문을 하고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막을 입력하고 여러 번 입력하는 걸 성공해서 결국 인코딩을 하고 만족해서 결제까지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생각에서는 그게 다 100%이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100%가 아니에요. 계속 이탈자들이 생겨서 결국 마지막 단계 가면 한 50명밖에 안 남아요. 물론 결제까지 가면 좀 더 떨어지고요. 조금 더 떨어지고, 네, 조금 더. 그래서 그 수치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누구든지 그 수치 중 특정 수치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빨리 구현을 해서 바로 모든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A군,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B군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정말 그 수치가 좋아졌다.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한 사람의 자막을 넣는 사람 비율의 이탈자가 줄었다. 이러면 그제서야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사실 저희 회사가 사람이 늘어나면서 시끄러웠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대표인데 막 제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야, 이거 무조건 내 말 들어봐.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 다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다툼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계획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다툴 것 같으면은 그 시간을 아껴서 저희는 뭐라면 개발을 하고 그럼 실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든 옛날의 사람이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검증이 될 수 있고 그게 계속 누적돼서 좋은 시장 반응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 저희 조직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덕분에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가르치지 않고도 혼자 자막을 익히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네, 다시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창업 꿈꾸고 계시죠? 창업을 꿈꾸고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창업을 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주변 대표님들이 할 텐데 필터링 되기 전에 있던 어마어마한 일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좀 이제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요. 좋아하는 일. 진짜 안 풀릴 때는 볼 수 있는 게 자기 일밖에 없거든요. 돈을 쫓는 일보단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대신에 그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어야 해요. 이건 명심하셔야 해요. 네, 돈이 되는 좋아하는 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저같이 막 그런 뭐 공대에서 막 뛰쳐나가거든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금에 대해서 약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비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천운이 또 7 정도 작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공 이야기가 가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저희처럼 버티는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연 목표 자체가 창업 스토리 전달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름 설명한다고 했는데 쟤네들이 그래서 도대체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얘네들이 진짜 그걸 할 수 있을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강연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자막 있는 영상까지 마지막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좀 빠져들었어요. 네. 네. 되게 우리 유 대표님도 흐뭇하게 막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흐뭇하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까 그 총상금 7억, 3억 가져가신 그때 제가 심사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분이 대상을 주신 거네요. 사실은 저는 거의 꼴찌 점수를 줬어요. 근데 보통 심사위원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점수를 주면 1등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1등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저거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에 저기는 기본 기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글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있는데 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셨죠? 저희가 먼저 했잖아요. 네. 지금 구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하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한 방 먹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꼴등을 준 거였어요? 그렇죠. 저는 속이 되게 좁은 사람이니까요. 고얀 것 그러면서 꼴등이야. 그러니까. 근데 대단한 게 꼴등을 줘도 빼고 아마 만장일치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해석하자면 그만큼 일에 푹 빠져서 이 내가 잘 만든 거를 여러 회사들한테 팔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잘 될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야, 정말 잘 될 뿐이었어요. 근데 아까 뭐 본인은 이제 뭐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 대표님 보면 네. 사실 요새는 진짜 뭐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다 PD 수준이잖아요. 웬만한 거 그렇죠. 동영상 찍어서 자막을 넣고 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나서 전문가 일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창업을 할 때 분야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잘 정한 거 아닙니까? 일단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자막을 잘 넣는 거에 대한 꿈이 있으셨다고 하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전공하신 부분이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분야니까 또 자신감도 있고 네. 그리고 관련된 그런 좋은 엔지니어들을 모을 수 있는 또 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네. 하라고 해서 창업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공감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때 야, 내가 진짜 돈도 못 벌어도 좋고 밥도 굶어도 좋은데 이 일 자체 하는 게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 것만큼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서영아 대표의 선전 앞으로 기대해보면서요. 정말 2년 뒤에는 나 저 사람 알아. 나 같이 방송했잖니? 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올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예비 창업가들에게 TV를 이제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제 후배였다고 하면 전 이제 말릴 것 같아요. 그건 솔직한 심정인데요. 사실 누가 말린다고 해서 내가 강한 동기가 있을 때는 말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보고 계신 분이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하시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신호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라. 뭐 그런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두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겨 사용하고 있지만 구입 경로나 사용법이 좀 간단하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사업화 시킨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들도 서영아 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철저한 사전 준비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다음 주 더 재기발랄한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런웨이 김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